딸 결혼식 날 저는 친구들을 잃었습니다. 아니요. 잃은 게 아니에요. 그날 처음 알았어요. 애초에 없었다는 걸. 20년이었어요. 20년이라는 시간이요. 그 친구들이 제 딸 결혼식에서 약속이라도 한 것처럼 똑같은 짓을 했습니다. 저는 그걸 보고 한동안 아무것도 못했어요. 그게 돈 때문이었는데요. 지금부터 그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미경이랑 순자는 아이들 초등학교 입학하면서 친해지게 되었습니다. 저는 남편과 이혼해서 미경이와 순자에게 많이 의지했어요. 전업주부였던 저는 당장의 생계가 막막했고 딸 하나 키우며 일하려니 사정도 녹록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친구들의 생일은 물론 미경이 동생 장례식 3일, 순자 딸 결혼식, 순자 손주 돌잔치, 기쁜 일, 슬픈 일, 친구들의 경조사가 있을 땐 항상 빠짐없이 챙겼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우리 딸이 결혼을 한다고 합니다. 어디서부터 문제였을까요? 결혼식 날, 식이 시작되기 전이었어요. 미경이가 저한테 뭔가 말을 하려다가 멈췄어요. 입을 열었다가 그냥 닫았어요. 저는 그때 바빠서 그냥 지나쳤는데 지금은 그게 자꾸 걸립니다. 피로연이 끝났어요. 홀 직원들이 테이블을 접기 시작했어요. 화려했던 것들이 하나씩 치워지고 있었어요. 딸 친구가 하얀 플라스틱 박스를 들고 왔어요. 어머님 축의금이요. 환하게 웃으면서 박스가 제 손으로 넘어오는데 가볍더군요. 그때는 그게 뭘 의미하는지 몰랐습니다. 저는 그걸 들고 대기실 구석으로 갔어요. 텅 빈 대기실. 형광등이 조용히 깜빡이고 있었어요. 의자를 끌어당겼어요. 끽. 무릎 위에 박스를 올리고 봉투를 꺼내기 시작했어요. 바스락, 바스락, 바스락. 이름을 하나씩 확인했어요. 딸 직장 동료들, 사위 쪽 하객들, 제 지인들. 그러다가 미경이 봉투가 나왔어요. 펜을 너무 꽉 쥐어서 글자가 눌린 것처럼 진한 글씨. 단번에 알아봤죠. 가볍더군요. 아주 가볍더군요. 뭐지? 그 생각이 먼저 들었어요. 미경이가 그럴 리 없다고 스스로를 납득시키려 했어요. 집에 돌아왔을 때는 밤 10시가 넘었어요. 딸은 신혼여행 간다고 공항으로 떠났고 저는 혼자 현관문을 열었어요. 딸깍. 거실이 조용했어요. 원래도 조용한 집인데 그날은 그 조용함이 좀 달랐어요. 뭔가 빠져나간 것 같은, 공기가 얇아진 것 같은. 소파에 앉았어요. 불도 안 켜고 가방도 안 내려놓고 그냥 앉았어요. 한 20분을. 축의금 봉투 박스. 가방이 옆에 있는데 자꾸 그쪽으로 눈이 갔어요. 안 봐도 알아요. 이미 확인했으니까. 근데 자꾸 손이 가더군요. 혹시 내가 잘못 본 건 아닐까? 어두운 대기실에서 착각한 건 아닐까? 미경이 봉투, 순자 봉투, 다시 열었어요. 5만 원, 5만 원. 착각이 아니었어요. 아무 생각도 아무 감정도 안 들었어요. 그냥 멍하니. 얼마나 그렇게 있었을까? 시계를 보니까 자정이 넘어 있었어요. 그때 핸드폰을 들어 미경이 카톡방을 봤어요. 마지막 대화가 결혼식 이틀 전이었어요. 나 결혼식 날 일찍 갈게. 뭐 도와줄 거 있으면 말해. 제가 답장했어요. 크크, 괜찮아. 그냥 와서 밥이나 먹어.
그 대화 밑에 저는 뭔가를 치기 시작했어요. 지웠다. 다시 썼다. 뭐라고 해야 할지. 오늘 봉투 확인했는데 이럼 너무 직접적인 것 같고 오늘 수고했어. 라고 쓰면 거짓말 같고 한참을 그러다가 그냥 껐어요. 핸드폰을. 그날 밤은 잠을 못 잤어요. 이런저런 생각이 파편처럼 떠올랐어요. 사고로 세상을 떠난 미경이 동생. 3일 동안 지켰던 그 장례식장. 국화 냄새. 순자 아들 합격했을 때 들고 간 케이크 박스. 버스 안에서 두 손으로 받쳐들고 20년이 파편처럼 흩어졌어요. 내가 뭘 잘못한 걸까? 그 생각이 제일 먼저 들었어요. 내가 뭔가 실수를 했나? 무의식에 상처를 줬던 걸까? 그보다 더 무서운 생각이 그 다음에 들었어요. 혹시 둘이서 미리 얘기한 건 아닐까? 약속이라도 한 것처럼 똑같이 5만 원. 우연이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 그 생각이 들자마자 가슴 어딘가가 싸늘해졌어요. 왜 둘이 똑같았을까요? 다음 날 아침 눈을 뜨자마자 미경이한테 카톡을 보냈어요. 미경아, 어제 고마웠어. 잘 들어갔어? 읽고 답장이 없었어요. 순자한테도 보냈어요. 순자야, 어제 고마웠어. 읽고 똑같이 답장이 없어요. 봉투가 실수가 아니라는 걸 확신하게 됐어요. 연락이 없던 친구들이 걱정되다, 자책하다, 이후엔 배신감이 밀려왔어요. 일부러 그런 거라는 뜻이잖아요. 저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창밖을 봤어요. 난 뭘 잘못한 걸까? 지나왔던 기억들 속 내가 했던 말과 행동을 찾기 시작했어요. 의도치 않게 상처 준 말을 했던 건지 온통 그 생각뿐이었어요. 그런데 떠오르지 않아요. 도대체 뭔지. 아, 혹시 예단 때문인가? 예단 얘기가 처음 나온 건 결혼식 6개월 전. 그냥 밥 먹다가 나온 얘기였거든요. 우리 셋이 자주 가던 분식집이 있었어요. 뚝배기가 테이블에 올라오면서 보글보글. 우리는 항상 거기서 별별 얘기를 다 했어요. 애들 얘기, 남편 얘기, 돈 얘기. 그날도 그런 자리였어요. 딸이 결혼한다고 하니까 미경이가 먼저 물었어요. 예단은 어떻게 할 거야? 글쎄, 그래도 딸 하나인데 다른 집들처럼 하고 싶어. 미경이가 또 물었어요. 얼마나? 저는 별 생각 없이 말했어요. 1,000만 원 생각하고 있어. 사위한테는 금 20돈 정도. 그 순간 미경이 표정이 살짝 바뀌었어요. 제가 눈치를 못 챘을 수도 있어요. 순간이었으니까. 미경이가 뚝배기를 천천히 젓다 말했어요. 야, 그거 좀 많은 거 아니야? 그래도 시집 가는데 예물 예단 안 해왔다고 시댁에서 기죽이면 어떡해. 그게 그렇게 문제가 될 줄 몰랐어요. 순자는 그때 아무 말이 없었어요. 저는 그냥 그러려니 했어요. 순자가 워낙 말이 없으니까.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순자가 그때 왜 아무 말이 없었는지 모르겠어요. 그게 시작이었던 것 같아요. 처음엔 카톡 답장이 하루에 한 번 오던 게 이틀에 한 번이 됐어요. 바빠? 하면 응 좀 하고 끝. 평소 같으면 왜? 무슨 일이야? 바로 전화가 왔을 텐데. 저는 그때 진짜 바쁜가 보다 했어요. 순자도 바쁜지 연락이 뜸하더라고요. 그러다 결혼식 2달 전이었어요. 미경이가 셋이 밥 먹자고 연락이 왔어요. 반가웠어요. 그 연락이 내가 너무 예민했나? 별거 아닌가 보다 생각했어요.
순대국밥집으로 갔어요. 뚝배기가 올라오고 처음엔 별 얘기 없었어요. 애들 얘기, 날씨 얘기. 근데 중간쯤 미경이가 말했어요. 근데 있잖아. 저는 뚝배기를 저으면서 응? 했어요. 예단 말이야. 예단이 왜? 미경이가 순자를 한번 봤어요. 그 눈빛이 뭔가를 확인하는 것 같은. 그리고 말했어요. 야, 그거 진짜 할 거야? 1,000만 원이랑 20돈. 저는 잠깐 말이 없었어요. 응? 왜? 너무 무리하는 거 아니야? 그렇게 하면 나중에 네가 힘들어. 내 딸 결혼인데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거잖아. 미경이가 더 말하려다가 멈췄어요. 순자는 그때도 아무 말이 없었어요. 그냥 국밥을 먹었어요. 우리 셋이 같이 밥을 먹으면서 어색한 적이 없었는데 20년 만에 처음으로 자리가 어색했어요. 그 자리가 끝나고 집에 오는 버스 안에서 뭔가 찜찜했어요. 근데 그게 뭔지 정확히 몰랐어요. 미경이가 걱정해서 한 말이겠지. 내가 시갑 두고 예민한가 보다. 합리화를 했어요. 미경이는 절대 그럴 사람이 아니니까. 근데 있잖아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날 미경이 눈빛이 걱정이 아닌 뭔가 다른 거였는데 그게 뭔진 아직도 모르겠어요. 결혼식 당일 저는 아침 일찍 홀에 도착했어요. 홀 직원들이 테이블을 세팅하고 있었어요. 의자를 하나씩 놓고 꽃을 꽂고 테이블볼을 펴고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입구 쪽에 서 있었어요. 괜히 초조하고 기대되고 두근거렸어요. 그때는 딸이 드레스 입으러 간다고 일찍 나갔거든요. 저는 혼자 홀을 둘러봤어요. 샹들리에 불빛이 천장에서 쏟아지는데, 아, 이날이 왔구나. 남편 없이 홀로 딸을 키웠던 세월들이 떠올라. 눈물이 나올 것 같았지만 참았어요. 아직 식도 시작 안 했는데. 이제 하객들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저는 입구에서 인사를 했어요. 어서 오세요. 감사합니다. 저는 그 사람들 얼굴을 보면서 마음 한구석으로 미경이랑 순자를 찾고 있었어요. 애들이 왜 아직 안 보이지? 미경이가 들어오는 게 보였어요. 저는 반가워서 손을 흔들었어요. 미경이가 저를 보며 웃는데 그 웃음이 평소랑 좀 달랐어요. 축하해. 딸 예쁘겠다. 응, 고마워. 들어가서 앉아. 미경이가 고개를 끄덕이고 안으로 들어갔어요. 저는 그걸 보면서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주 잠깐. 근데 바빠서 그냥 넘어갔어요. 순자는 따로 왔어요. 순자도 저를 보고 웃으며 축하해하며 안으로 들어갔어요. 그때는 몰랐어요. 그게 마지막이라는 걸. 식이 시작됐어요. 딸이 드레스 입고 등장하는데 너무 뭉클했어요. 아빠가 없으니 사위랑 손잡고 입장하더라고요. 부모님석에 혼자 앉아 있는 날 보며 엄마하고 입술만으로 말했어요. 저는 그냥 웃었어요. 속상해 할까봐 눈물을 참았어요. 식이 끝나고 피로연이 시작됐어요. 저는 하객들에게 인사하고 미경이랑 순자가 있는 테이블로 갔어요. 너네 밥은 먹었어? 응, 맛있더라. 미경이의 짧은 대답이 당황스러웠어요. 평소 같으면 너 오늘 너무 예쁘다. 딸 진짜 잘 컸다. 사위 어때? 괜찮아? 한참을 떠들었을 텐데. 순자는 핸드폰을 보고 있었어요. 순자야 밥 먹었어? 응. 그게 전부였어요. 저는 다시 다른 테이블로 갔어요. 뭔가 이상했어요.
근데 그날은 너무 바빠서 제대로 생각할 틈이 없었어요. 피로연이 끝날 때쯤 저는 문득 미경이랑 순자를 찾았어요. 화장실 간 건지 테이블이 비어 있었어요. 언제 갔지? 인사도 없이 그냥 사라졌어요. 나중에 알았어요. 피로연 중간에 나갔다는 걸 딸 친구한테 나중에 들었거든요. 어머님 친구분들 중간에 나가시던데요. 인사도 없이 있잖아요. 그게 봉투보다 더 아팠어요. 5만 원도 아팠는데 인사도 없이 나간 게 더 아팠어요. 그때 처음 들었어요. 아, 사람이 떠나는 소리는 이렇게 조용하구나. 저는 그날 밤 그 생각을 했어요. 인사도 없이 나간 그 뒷모습이 자꾸 눈에 밟혔어요. 테이블이 텅 비어 있던 그 모습이, 언제 나갔는지도 모르게 사라진 그 모습이. 20년 친구들이 왜 그랬을까요? 혹시 제가 모르는 뭔가가 있는 걸까요? 결혼식이 끝나고 일주일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나도 연락이 없었어요. 저는 매일 아침 핸드폰을 들었어요. 카톡 알림이 없었어요. 미경이 이름도, 순자 이름도 있잖아요. 연락이 없다는 게 이렇게 무거운 건지 몰랐어요. 그냥 메시지 하나 없는 건데 그게 이렇게 하루하루를 무겁게 만드는지. 미경아, 잘 지내? 카톡을 보내봤어요. 읽었는데 답장이 없어요. 사흘 뒤에 또 했어요. 미경아, 나야. 뭐하고 지내? 읽고 답장이 또 없어요. 순자한테도 했어요. 순자야, 요즘 어때? 이건 아예 안 읽었어요. 며칠이 지나도 읽지 않음. 그게 더 이상했어요. 순자는 핸드폰을 항상 들고 다니거든요. 밥 먹으면서도 화장실 가면서도. 그런 사람이 며칠째 안 읽는다는 건 읽고 싶지 않다는 거잖아요. 그 생각이 드는 순간 가슴이 쿵 내려앉았어요. 2달이 지났어요. 저는 그 즈음 거의 포기했어요. 연락을 기다리는 걸. 아침에 핸드폰을 보는 것도 그냥 습관이 됐어요. 기대 없이 보는 습관. 그러던 어느 날, 집 근처 마트, 장을 보다가 과일 코너 쪽에서 아는 얼굴을 봤어요. 미경이 남편이었어요. 저는 반가워서 손을 들려다가 멈췄어요. 미경이 남편 옆에 미경이가 있었어요. 그리고 순자가 있었어요. 셋이서 장을 보고 있었어요. 웃으면서. 저는 그냥 서 있었어요. 움직이질 못했어요. 미경이가 순자한테 뭔가 말했어요. 순자가 웃었어요. 저는 손에 들고 있던 장바구니가 무거워지는 게 느껴졌어요. 아주 천천히. 나한텐 연락도 없으면서 둘이서는 만나고 있었어요. 저 빼고. 저는 그 자리를 조용히 빠져나왔어요. 그 사람들이 눈치채기 전에. 마트 밖으로 나오니까 바람이 불었어요. 차가운 바람이었어요. 저는 주차장 한쪽에 그냥 서 있었어요. 울어야 하나? 화를 내야 하나? 아무것도 못하겠더군요. 왜? 나만 빠진 걸까요? 집에 돌아와 핸드폰을 봤어요. 미경이한테서 연락이 와 있었어요. 마트에서 헤어진 지 1시간쯤 됐을 때. 잘 지내? 저는 그 메시지를 한참 들여다봤어요. 이름이 너무 낯설게 느껴졌어요. 참나. 나 빼고 셋이서 장 보던 사람이 잘 지내냐고. 뭐라고 답해야 할지 몰랐어요. 응, 잘 지내. 간단하게 보냈어요.
더 하고 싶은 말이 있었는데 못했어요. 왜 연락이 없었냐고. 순자랑은 만나면서 나한텐 왜 그런 거냐고. 그 말이 목구멍까지 왔다가 내려갔어요. 미경이한테서 더 이상 연락이 없었어요. 그게 끝이었어요. 그날 밤 마트에서 봤던 장면이 자꾸 떠올랐어요. 나 빼고 미경이랑 순자가 웃으면서 장 보던 장면. 그 장면이 눈을 감아도 보였어요. 어이가 없어 허탈한 웃음이 났어요. 20년이란 시간이 별거 없어 보였어요. 그 시간 동안 내가 뭘 한 걸까? 내가 믿었던 게 뭐였을까? 그러다가 문득 한 가지가 생각났어요. 미경이가 결혼식 날 뭔가 말하려다가 멈췄던 그 순간. 입을 열었다가 그냥 닫았던 그 순간. 그때 뭘 말하려고 했던 걸까? 직접 물어보기로 했어요. 더 이상 기다리는 게 의미가 없잖아요. 결혼식 끝나고 석 달 동안 저는 기다렸어요. 연락이 오겠지. 미안하다고 하겠지. 뭔가 사정이 있겠지. 미경이한테 전화를 했어요. 안 받길래 문자를 남겼어요. 미경아, 전화 좀 해줘. 할 말이 있어. 읽었어요. 답장 없었어요. 이틀이 지났어요. 미경이한테서 전화가 아니라 카톡이 왔어요. 나 요즘 좀 바빠. 무슨 일이야? 저는 바쁘다는 메시지를 보고 화가 났어요. 바쁜 거 아는데 그냥 우리 사이에 뭔가 있는 건지 궁금해서. 미경이 답장이 한참 만에 왔어요. 무슨 말이야? 별거 없어. 별거 없어? 저는 그 말을 한참 들여다봤어요. 별거 없다고. 석 달 동안 연락 없던 게 별거 없는 거냐고. 마트에서 나 빼고 만난 게 별거 없는 거냐고. 그 말이 목구멍까지 왔다가 또 내려갔어요. 저는 답장을 했어요. 그래, 알겠어. 그게 끝이었어요. 미경이와 나 사이에 나눈 마지막 대화. 20년이 그렇게 끝났어요. 순자한테도 전화했는데 안 받았어요. 순자야, 전화 좀 해줘. 읽었어요. 이틀이 지났는데 답장이 없었어요. 너무들 한 거 아닌가요?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저는 더 이상 하지 않았어요. 완전히 포기했어요. 더 이상 연락하지 않겠다는. 더 기다리지 않겠다는. 근데 포기한다고 마음이 편해지는 건 아니더군요. 오히려 더 무거웠어요. 20년을 손에서 놓아버린 것 같은. 그 즈음 잠을 못 자는 날이 많았어요. 새벽 2시, 3시에 눈이 떠졌어요. 천장을 보면서 자꾸 같은 생각을 했어요. 답답하고 억울해요. 내가 잘못한 게 있으면 알려주지. 말해주지. 도대체 뭘까? 온갖 생각들이 날 괴롭혀요. 마음이 많이 괴로워요. 내가 모르는 뭔가가 있는 걸까? 예단 얘기를 했던 그날이 자꾸 떠올랐어요. 미경이 표정과 아무 말 없던 순자. 그게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니었던 걸까요? 어느 날 새벽, 눈이 떠져서 핸드폰을 봤는데 카톡 알림이 하나 와 있었어요. 안녕. 나 기억해? 민정이. 저는 그 메시지를 한참 들여다봤어요. 옛날에 같이 어울려 다녔지만 나랑은 결이 다른 친구. 현재는 순자랑만 친한 민정이. 할 말이 있다며 새벽 2시에. 저는 손이 떨리는 걸 느끼면서 답장을 했어요. 오랜만이야. 이 시간에 무슨 일이야? 바로 답장이 왔어요. 전화로 하기엔 좀 긴 얘기라 만나자. 저한테 긴 얘기가 있다고. 하려는 말이 뭔지 자꾸 그 생각이 맴돌았어요. 창밖에 비가 내리고 빗소리를 들으며 눈을 감았어요. 민정이가 하려는 말.
그게 제가 20년 동안 몰랐던 뭔가일 것 같았어요. 근데 알고 싶기도 하고 알고 싶지 않기도 하고 알면 돌이킬 수 없을 것 같아서 작은 카페, 창가 자리. 제가 먼저 도착했어요. 바깥에 사람들이 지나가는 걸 보며 따뜻한 커피를 시켰어요. 손이 차가웠거든요. 날씨 때문인지 긴장 때문인지 민정이가 들어왔어요. 민정이가 저를 보고 조심스럽게 웃었어요. 안녕, 잘 지냈어? 미안 늦었지. 아니, 나도 방금 왔어. 민정이가 앉아 커피를 시켰어요. 우리 둘 다 한동안 말이 없었어요. 카페 안에 잔잔한 음악이 흐르고 누군가 웃는 소리, 의자 끄는 소리, 그 소리들이 우리 둘 사이의 침묵을 채워줬어요.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민정이가 먼저 말을 꺼냈어요. 순자가 너 얘기를 했어. 저는 커피잔을 내려놨어요. 무슨 얘기? 민정이가 잠깐 망설였어요. 입술을 한번 깨물었어요. 그리고 예단 얘기. 그 말을 듣는 순간 뭔가가 딱 맞아 떨어지는 느낌이 들었어요. 예단 얘기가 왜? 민정이가 또 망설였어요. 들은 얘기라 정확하지 않을 순 있는데 순자가 그러더라고. 그래서 저는 뭔데? 했어요. 민정이가 두 손으로 커피잔을 한번 감쌌어요. 그리고 천천히 말했어요. 순자가 너 예단으로 1,000만 원 쓴다고 하니까 좀 부담됐나 봐. 부담된다고? 민정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게 나중에 자기 애들 결혼할 때 그만큼 해줘야 한다는 압박이 생긴다고. 저는 그 말을 한참 소화했어요. 부담, 압박. 제가 예단으로 1,000만 원 쓰는 게 순자한테 압박이었다고. 나중에 자기 애들 결혼할 때 그만큼 해줘야 한다는. 참나. 그냥 내 딸 결혼이니까 내가 하고 싶어서 하겠다는 건데 왜 순자가 부담된다고 하는지 어이가 없었어요. 제가 물었어요. 미경이는? 민정이가 커피잔을 내려다봤어요. 미경이도 비슷하게 생각했던 것 같아. 순자한테 들은 얘기니까 정확하진 않지만 둘이서 비슷하게 생각했던 거예요. 저는 창밖을 보며 생각했어요. 난 내가 애들한테 잘해줬던 것만 생각나는데 애들은 그게 아니었나 보네. 민정이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내가 이 말을 하는 게 맞는 건진 모르겠는데 네가 너무 억울할 것 같아서 말하는 거야. 저는 민정이를 봤어요. 지금은 순자 친구인데 나랑 잘 지내고 싶어서 이 말을 하는 건가 싶다가 이유가 궁금한 나에게 솔직히 얘기해 준 사람은 민정이밖에 없어서 고맙더라고요. 알려줘서 고마워 그 말밖에 안 나왔어요. 우리 둘 다 한동안 말이 없었어요. 커피가 식어가는 소리. 아니, 소리는 없었어요. 그냥 식어가는 게 느껴졌어요. 카페를 나왔어요. 민정이랑 헤어지고 혼자 걸었어요. 어디를 걷는지도 몰랐어요. 그냥 발이 가는 대로. 부담. 그 단어가 계속 맴돌았어요. 집에 돌아와 텅 빈 거실, 어두운 채로 혼자 앉아 있었어요. 그러다가 울었어요. 제일 힘든 날도 이렇게 울지 않았는데 그날은 그냥 울었어요. 저는 소파에 누워 천장을 봤어요. 이게 전부일까? 민정이가 해준 말. 부담, 압박. 그게 전부일까? 있잖아요. 처음엔 아, 그래서 그랬구나. 예단 때문에 부담스러웠구나. 근데 시간이 지날수록 납득이 안 됐어요. 부담이면 말을 하면 되잖아요. 20년인데. 나 이래서 저래서 좀 부담돼. 이러면 됐잖아요. 근데 왜 말도 없이
봉투에 5만 원 넣고 인사도 없이 나가고 석 달을 잠수 탔을까요? 부담이 이유라면 너무 작은 이유예요. 20년을 끊기엔 5만 원을 넣기엔 너무 작은 이유예요. 저는 그 생각을 하면서 소파에서 일어났어요. 부엌으로 가서 물을 한 잔 마셨어요. 컵을 내려놓는데 손이 떨렸어요. 이게 전부가 아닌 것 같다는 생각. 뭔가 더 있는 것 같다는 생각. 그게 자꾸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그날 밤 저는 20년을 되짚었어요. 분식집에서 미경이를 처음 만났던 날부터 장례식 3일을 지켰던 날, 케이크 들고 버스 탔던 날, 순자 가방에 수표 찔러 넣던 날. 근데 있잖아요. 되짚으면서 이상한 게 하나 보였어요. 예단 얘기 처음 꺼냈을 때, 야, 그거 좀 많은 거 아니야? 그때 순자가 아무 말이 없었어요. 두 번째로 만났을 때도, 야, 그거 진짜 할 거야? 그때도 순자는 아무 말이 없었어요. 근데 민정이 말로는 순자가 부담스러워했다고. 부담스러우면 말을 했어야 하는데 왜 순자는 한 번도 직접 말을 안 했을까요? 그리고 미경이가 결혼식 날 뭔가 말하려다가 멈춘 그 순간, 그때 뭘 말하려고 했을까요? 부담스럽다는 말을 하려고 했던 걸까요? 아니면 다른 말이었을까요? 내가 모르는 뭔가가 있었던 걸까? 그 뭔가가 뭔지 알 수 있을까? 그러다가 문득 기억이 하나 떠올랐어요. 결혼식 6개월 전 예단 얘기를 처음 했던 그날. 식당을 나오면서 미경이랑 순자가 잠깐 둘이서 뭔가를 얘기했어요. 저는 화장실을 다녀오면서 봤거든요. 미경이가 순자한테 뭔가를 말하는데 순자가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어요. 저는 그때 그냥 지나쳤어요. 친구끼리 얘기하는 거겠지.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둘이서 뭔가를 결정한 건 아닐까요? 그 장면이 눈앞에 선명하게 떠올랐어요. 뭔가를 결정하는 얼굴들, 그게 무엇이었을까요? 새벽이 오고 날이 밝아도 그 장면이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았어요. 미경이 입모양, 순자 고개, 그리고 5만 원 2장. 이게 전부가 아닌 것 같았어요. 그걸로는 설명이 안 됐어요. 뭔가가 남아있는 것 같아요. 있잖아요. 솔직히 축의금 5만 원만 들어와서 당황했었어요. 난 20만 원 축의금에 소파랑 커피 머신까지 사줬는데. 나도 사정 넉넉치 않아요. 치킨 먹고 싶어도 배달비 아까워서 꾹 참고 귀찮아도 집밥 해먹으며 아끼고 사니까요. 그럼에도 친구들에겐 진심이었고 진심으로 다 해주고 싶었어요. 그런데 나만 그렇게 느낀 건가 봐요. 바라고 했던 건 아닌데 고작 5만 원으로 돌아오니 허망하더라고요. 서운한 게 있으면 말하면 될 것을. 우리 사이가 이 정도밖에 안 됐다는 게 처참했어요. 근데 돈 문제만이 다가 아니었나 봐요. 미경이가 그러더군요. 사실 돈 때문이 아니야. 그럼 뭔데? 기억 안 나? 제가 한 말이래요. 제가 모르는 사이에 한 말 하나가 이 모든 걸 만들었다고. 저는 아직도 모르겠어요. 그날 제가 무슨 말을 했는지 기억이 안 나요. 순자는 기억하고 있대요. 20년 지기 친구들의 휘몰아치는 감정과 사건의 종지부가 2부에서 시작됩니다.